안녕하세요. 독서와 하브르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재입니다. 오늘은 너도 갖고 싶니? 라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으로 힐링 수다 이야기를 하브르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앞표지 보면 어떠신가요? 두 아이가 어떤 사이일 것 같으세요? 노란 머리 있는 아이가 무언가를 들고 있고, 그리고 더벅머리 아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보고 있죠. 음, 너도 갖고 싶니? 뭘 갖고 싶냐고 하는 걸까요?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자, 그럼 안에 있는 그 줄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벅머리 아이는 샘이라는 아이예요. 이제 산책을 가고 하는데 갑자기 제레미 아까 그 노란 머리 친구가 제레미예요. 이 제레미가 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이거 봐, 새로 산 거야. 너도 갖고 싶지? 이렇게. 근데 같이 타자, 같이 놀자가 아니라 내가 타는 거나 봐. 그러면서 우쭐하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넘어져요. 쌤이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제레미는 또 노려봐요. 그리고 쌤이 어느 날 또 공원을 가는데 갑자기 공이 와서 머리를 팍 쳐요. 또 제레미가 공을 갖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봐, 새로 산 거야. 너도 갖고 싶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둘이 축구를 했어요. 근데 제레미는 잘 못해요. 잘 못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유리창을 깹니다. 그랬더니 공원지기 아저씨가 기분이 좋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야단을 막 치세요. 또 쌤이 가게 앞을 지날 때 제레미가 또 막대사탕이 들린 공지를 갖고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친구라면 또 같이 먹을래? 나눠 먹을래? 이럴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제레미는 또 이거 봐, 새로 산 거야. 너도 먹고 싶지? 그리고 혼자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제레미가 막 주저앉아서 배가 아픈지 막 주저앉고, 근데 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그리고 숲으로 가는데 갑자기 또 고릴라 한 마리가 딱 나타나요. 쌤이 덜컥 겁이 나서 도망가는데 이 또한 또 제레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자랑을 합니다. 이거 봐, 새로 산 거야. 너도 갖고 싶지? 뭐 이렇게 계속 쌤이 어딜 가는 곳마다 제레미가 나타나서 자꾸 이거 갖고 싶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다 쌤은 그냥 숲에 있었는데 제레미가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해적 모양의 이제 모자와 의상을 입고는 또 너 갖고 싶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쌤은 이번에는 그동안은 말 안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아니 천만에 그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이 숲풀에는 해적들 천지였어요. 그래서 해적들이 나타나서 제레미를 덮치고 옷을 다 뺏고 한 다음에 널빤지 끝으로 걸어가게 한 다음에 물에 풍덩 빠뜨려요. 샘은 되돌아와서 제레미를 이제 구해줍니다. 그리고 손을 꺼내주는데 보통은 이러면 고마워 그리고 이제 아름답게 끝날만 하지만 역시 제레미는 빨리 해 그러면서 짜증을 부리며 말해요. 우리 아빠가 오후에 동물원에 데려간다고 했단 말이야. 너도 가고 싶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샘은 듣지 않고 그냥 또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끝나요. 제레미는 정말 없는 게 없죠. 집이 굉장히 부유한가 봐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샘은 제레미는 계속 샘을 쫓아다니는 느낌이에요. 계속 쫓아다니고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샘은 뭐 그렇게 딱히 부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샘은 그냥 무덤덤하게 뭐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갖고 싶니라고 물어봐도 부러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늘 지나갑니다. 참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그러면 저희 하브르타 시간에 선생님들과 나누었던 질문들 몇 개 공유해 볼게요. 어떨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럽나요? 부러웠던 모습을 따라한 적이 있나요? 부러워 따라한 모습 중 좋았던 긍정적 영향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내 아이에게는 물질적으로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게 된 경험이 있나요? 친구가 샀다고 친구가 다닌다고 아이가 부러워하면 부모는 다 해줘야 할까요? 난 무엇을 가졌을 때 행복을 느끼나요? 나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네,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는데 그림책 하브르타 시간을 하는데 질문 2개 가지고 1시간 반이 다 끝났어요. 그만큼 이제 깊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겠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 부러웠던 모습을 따라한 적이 있나요? 따라한 내 모습 중 좋았던 긍정적 영향이 있었던 적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한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부러우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5살인데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낸 다음에 동네 뒷산을 30분씩 걸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건강도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기분도 되게 좋아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서 거의 수업하거나 뭐 일할 때 외에는 거의 자거든요. 많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 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 집 앞에 천이 있어서 1시간씩 1시간 반씩 걸으러 이제 힘들어도 꾸역꾸역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걷고 나오면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갔다 오니까 조금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자연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집 코로나 때문에 뭐 강의도 다 집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 걷고 오면 자연도 보고 뭐 탁 트인 하늘을 보고 오면 되게 기분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선생님은 한 선생님은 이제 제가 부럽다고 하셨고 제가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거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 항상 행복해를 입에 달고 사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갑자기 제 자랑이 됐네요. 여기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누군가가 부러워서 그 모습을 따라했는데 긍정적인 그 영향이 있었던 적이 있으실까요? 뭐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 어떨까요? 어떨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럽나요? 혹시 물질적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명성이 부러운지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외적인 건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요즘 어떤 사람이 부럽냐면 예전엔 작가가 되기 전엔 작가가 부러웠고 강의하는 사람들 강의를 초반에 했을 때는 강의 잘하는 분들이 부러웠는데 이제 뭐 그런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저는 건강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제가 지금은 되게 건강하게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살 것 같네요. 근데 너무 건강히 이제 해두고 거의 뭐 11시, 12시까지 자고 아침에 아이들 밥 학교 가는 밥만 대충 해주고 자고 막 이럴 정도로 컨디션이 바닥을 이루고 생활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수업만 간신히 하고 또 쓰러지고 이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서 영양제를 막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영양제랑 막 그 간 회복, 오루사 뭐 이런 것도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내가 활력 있을 때는 잘 몰랐다가 내가 정말 건강이 떨어져서 이게 내 생활에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뭐 아이들한테 음식을 조금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가 몸이 안 따라주니까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이게 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어제는 심지어는 너무 몸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했더니 냉장고에 야채가 다 이제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버리면서 좀 이따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가 정말 기본적으로 내 아이들한테 신선한 음식으로 야채나 이런 걸로 음식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 엄마가 이렇게 정말 쓰러져 있으니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아이들한테 그 좋은 건강한 음식도 해주고 또 저도 뭔가 해야 될 거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책을 투고를 거의 마무리하고 그 태고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까지만 하고 이제 투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힘드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스톱되어 있어요. 해야 할 이제 것들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힘들어서 빨리 내가 체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체력이 있는 분들이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열정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었거든요. 지금은 체력, 저의 열정은 이제 남 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좀 부럽고 그래서 이제 체력을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이랑 이제 그 2개 질문 가지고 1시간 반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아이에게는 물질적으로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에서 이제 고민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제 대학교 1학기 등록금까지만 대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물질적인 거에 경제적 자립이 아이가 스스로 이제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아이가 되게 키우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어떤 분은 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기 전까지 뭐 해준다는 얘기도 했고 그 얘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이제 내가 다른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레미는 뭐 제레미가 부유해서 제레미만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내 아이만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엔 이걸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한 선생님이 친구들은 다 그 팝잇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꾹꾹 누르면 요즘 하는 거. 저희 애들도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유행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친구들이 다 있는데 내 아이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줬다라고 하시는데, 요런 저렴한 것들은 몇천 원, 우리 사정에서, 경제적 사정에서 사줄 수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예전에 노스페이스 잠바라든가, 그리고 요즘은 더 비싼 걸로 아이들이 잠바를 입는데요, 점퍼를, 패딩을. 그러면 그게 막 정말 100만 원이 넘고 200만 원이 넘고 이렇게 한다면 거의 한 달 생활비인데, 그거를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저도 사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사줘야 하나요?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작은 것들이야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모든 친구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도 갖고 있고 나도, 근데 나만 없어서 계속 갖고 한다면 끝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또 물질적인 걸로. 음, 글쎄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조금 돈을 더 모아서 이렇게 갖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가져가는 것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고 그걸 가지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보면 쌤은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냥 뭐 너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렇게 제 갈 길 가잖아요.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이렇게 도와줄 때 도와주고, 또 친구가 그런 얘기해도 뭐 그냥 쿨하게 가버리고, 이렇게. 저는 이 너도 갖고 싶니라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이렇게 하면서 보다가, 저는 제레미는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는 아이고 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레미는 자꾸,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잘 못하는 아이예요. 축구를 해도 그냥 잘 서툴고, 뭘 해도 서툴고, 그래서 항상 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부러워,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 제레미가.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좀 안타까웠던 건, 우리 제레미 아이가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거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였다면, 나 장난감 있는데 같이 놀래? 나 자전거 새로 샀는데 같이 놀래? 나 막대사탕 많은데 같이 나눠 먹자, 이러면서 친구가 됐으면 좋았을 걸. 저는 제레미가 조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물질적으로만 채워주고 그 정서적으로 사랑을 뭐 해주고 정서적 안정을 해주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말이나 친구를 사귈 때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본인을 드러내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그리고 나눴어요. 자, 주변에 가만 보면 이제 물질적인 걸로 막 자랑을 하고 물질적인 걸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죠. 오히려 왜 정말 알고 보니 되게 부자인데 오히려 막 그냥 저렴한 옷 입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뭐 이런 분들 보면 오히려 이제 자존감이 높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외적인 거에 명품에 목숨을 걸고 내가 뭐 이런 물질적인 거에 막 너무 집중을 하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마음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그 패딩을 내 아이를 사주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한참 나누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결국 내가 엄마가 내 생활에 만족을 하고 살아야 된다. 아우 나 저 여자 그 옆집 여자가 옆집 아줌마가 명품백을 가졌는데 나는 명품백을 못 가져서 너무 부러워. 난 언제 갔지? 뭐 이런 말들을 평상시에 많이 한다면 아이도 그거를 배운다는 거죠. 아, 뭔가 물질적인 명품을 가져야 되게 멋있는 일이고 내가 가지 못하면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인식을 부모님이 생활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나를 먼저 사랑을 하고 내가 그 물질적인 거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마음, 정서적인 거. 저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마음이 힘들면 말도 예쁘게 안 나가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여유로우면 말도 예쁘게 나가고, 그냥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 뭐든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러면 말 한마디 그렇게 이쁘게 잘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물질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모든 걸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정말 이런 정서적인 안정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브르타입 그 수업이 끝나면 미션을 지지난주인가부터 미션을 하나씩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많이 안아주기, 남편하고 아이들을 많이 안아줘서 정서적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갖게 하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저거가 있어요. 내 마음에 충실한 시간 갖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유연성 갖기 이렇게 했는데 요번 주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끝나고 나왔는데 단톡방에 요번 주 미션은 뭐 할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주고 안아주자. 그게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내 아이 마음이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이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안아주기를 했거든요. 특히 또 남편도 좀 안아주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많이 3번 안아줄게요.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그런 혹시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 아이가 혹시 이런 물질적인 거에 너무 예민한 아이는 아닐까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혹시 내가 이런 그 물질적인 거에 또 남과의 비교에 있어서 좀 주눅 들어 있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이렇게 치장을 해서 나를 돋보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